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소음이 아예 없는 컴퓨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정말 평소에 못 보셨었던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오픈형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소음을 내는 거는 대부분 CPU나 그래픽카드에서 돌아가는 쿨링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팬이 아예 안 돌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CPU 히트싱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뭔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랑 다르게 내부에다가 부품을 넣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케이스 세워봤는데 카메라 앵글이 좀 좁아가지고 얘가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미니 ITX 사이즈의 메인보드만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파워 서플라이는 일반 ATX 사이즈 파워 서플라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 이렇게 있고요. 전원 버튼이 조금 더 세련됐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나름.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뻐 보이라고 화이트 제품으로 샀습니다. 제가 사보니까 화이트 색상이 조금 더 비싸긴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합니다. 요거 가격이 한 16만 몇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만. 그래서 뭐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무서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방열판으로 많이 발열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런 오픈형 케이스가 공기 흐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인보드를 또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는 MSI의 MPG B650i 엣지 와이파이라는 메인보드거든요. 근데 이게 AM5 소켓 미니 ITX 보드 중에서 제일 싼 그런 보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5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미니 사이즈 보드 항상 비쌌죠.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선택지 자체가 많이 없어요. 뭐 한 5종류, 6종류 정도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일단 포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메인보드랑 별 차이는 없는데 메인보드 사이즈가 이렇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진짜 미니 ITX 사이즈 보드는 항상 볼 때마다 와, 이런 데서 컴퓨터가 다 돌아가나 신기할 정도예요. 진짜 엄청 사이즈가 작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거의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거의가 아니죠, 딱 정사각형이죠. 이제 17cm 곱하기 17cm 그 사이즈거든요. 얘가 근데 다 좋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요 M.2 슬롯 방열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그만하게 팬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무서운 컴퓨터 만드는 데는 쓸모가 없는 펜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떼내고 나서 저는 SSD에다가 따로 조그만한 방열판을 갖다가 달아줬어요. 이 방열판이 그냥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되게 쿨링도 잘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컨셉은 좀 무서움이니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AM5 소켓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 소모가 적어서예요. 그게 왜냐면은 전력 소모량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파워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도 적을 거니까, 그래서 이 AM5 소켓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만져가지고 더 이제 전력을 갖다가 더 덜 먹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요, 최대한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안 쓰고요,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 CPU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은 거를 좀 썼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펜 없는 그래픽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RTX 3050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끼면은 이제 게임 성능은 좀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뭐 CPU 내장 그래픽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성능이 제일 좋은 게 이 라이젠 7 8700G 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장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게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하기도 했지만 요게 정말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독보적 원탑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앞으로 좀 나온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AMD에서 이제 나온대요, 새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인보드 조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CPU랑 램이랑 그리고 SSD까지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치워놓고 다음 부품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부품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메인 부품이죠. 이거는 녹투아의 NH-P1이라는 그런 쿨러거든요. 이게 나온 지는 사실 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포장을 까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액세서리 세트들이 따로 들어있는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엄청나게 큰 히트싱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기도 조금 힘든데 벌써부터 진짜 거대하죠. 그냥 제 손이 이만한데 손보다 더 큰 히트싱크. 그래서 히트싱크 꺼내봤는데요, 와 진짜 사이즈 엄청나죠.
진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쿨러의 히트싱크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싱글타워 공랭 쿨러의 그 히트싱크만 따로 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 비교하면은 뭐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되게 두꺼운 히트 파이프가 총 6개가 붙어 있고요. 각각이 이제 이 방열핀들을 통해 가지고 딱 지나가면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 방열핀 하나의 두께 자체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방열핀의 두께랑은 완전 차이나게 두껍고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완전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보드에다가 조립을 해볼 건데요. 그 조립해놓은 모양도 되게 신기하면서도 웃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가 요만한데 쿨러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장착이 되면은 뭐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구성품이 이렇게 신기한 게 이 안에 드라이버를 줘요. 따로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를 따로 주는데요. 육각형 별나사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딱 이 녹투아 쿨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 이 AMD 세트라고 따로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이 부품들을 꺼내가지고 장착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한번 장착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부품, 요거를 이렇게 소켓의 내 가장자리 쪽에다가 꽂아주고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는 이 금속 부품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별나사, 이것도 사실 별나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자석 기능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마운트가 되는 이 금속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줬으면은 이제는 써멀그리스 바르고, 저는 사실 써멀그리스 되게 대충 발라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양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발라요. 그리고 나서 쿨러를 저는 이쪽 방향으로 장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가리게 되거든요, 이 쿨러가. 그런데 제가 좀 해보니까 좀 높이가 높은 XMP 메모리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왜냐면은 얘가 CPU가 닿는 부분은 이쪽인데 실제로 메모리가 위치하는 데가 한 이쯤이니까 이 높이가 또 상당히 돼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열판 조립을 완료를 했는데요.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요. 이 높이가 거의 한 15cm? 한 15cm 정도는 돼 보이고, 그냥 메인보드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다 가리고 있어요, 방열판이. 진짜 엄청나죠? 와, 이건 진짜 미쳤는데? 그런데 녹투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요 쿨러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CPU 목록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8700G를 사용했는데 이 목록에는 이 쿨러 갖다가 8700G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테스트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케이스에다가 장착도 같이 해야겠죠? 케이스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일단 눕혀놓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무섭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메인보드까지 장착을 해줬고요. 좀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뭔가 위압감이 확실히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 책상에다가 올려놓는다? 되게 뭔가 신기하고 볼 때마다 재밌는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 잠깐 옆에 치워놓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의 850W 제품인데요. 이거를 고른 이유가 몇 가지 또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이 팬이 없진 않아요. 팬이 있긴 있는데 팬리스 모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파워도 팬리스 모드가 있긴 한데 차별화가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 있고 파워 서플라이 본품 있고요. 오른쪽에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 파워 서플라이 가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구성품이 잘 돼 있네요. 이런 거 열어보면은 케이블들 빨곡하게 있고, 이게 풀 모듈러 파워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쓰면 될 것 같고요. 파워 서플라이 본품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화이트죠. 그래서 꺼내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차별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파워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온, 오프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 말고 이 아래쪽에 또 다른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팬 컨트롤러 스위치인데요. 이게 모드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0, 1, 2 써 있는데 0 모드 파워에서는 이제 내부 온도가, 이 파워 내부 온도가 한 65도쯤 되면은 그때부터 팬이 돈대요. 그런데 그렇게 내부 온도가 65도쯤 되려면은 이 파워에 걸리는 그 부하가
한 60% 정도 됐을 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워 용량이 850W니까 대략 한 500W 정도를 갖다가 쓸 때부터 팬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 구성상으로는 총 사용 전력이 200W도 안 되기 때문에 팬이 아예 안 돌아요. 그리고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이 1번 모드로 했을 때는 그 팬 도는 시점이 조금 빨라져가지고 그 제로 모드보다는 부하가 한 40% 정도 걸릴 때부터 팬이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팬은 안 돌 거예요. 이 시스템 구성상으로는. 그리고 이 마지막 모드로 해놓으면요, 그냥 일반적인 팬 달린 파워처럼 계속 돌긴 도는데 부하에 따라서 세게 돌고 약하게 돌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팬이 안 돌게끔 하는 이런 옵션이 별도로 존재를 해가지고 제가 이 파워를 갖다가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이유는 당연히 이 파워가 화이트 파워이기 때문에 골랐어요. 사실 가격은 가장 후순위로 봤어요. 일단 그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이 파워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얘가 이제 풀 모듈러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이 주렁주렁 매달릴 필요가 없다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케이블이 구성품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메인보드 메인 전원이랑 CPU 보조 전원 두 개만 따로 케이블을 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근데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 모듈러 파워에다가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하니까 이 전체 파워의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케이스에 넣으려고 하니까 얘가 안 들어가요. 그 케이스에 넣으려고 딱 봤더니 이 케이블 쪽이 걸려가지고 들어가질 않는데요. 역시 이렇게 뭔가 닥쳐야지만 알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파워는 못 쓰겠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다가 파워 서플라이 ATX 사이즈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런 케이스 쓰는 이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미관상 이쁘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가 주렁주렁 하는 그런 풀 모듈러 말고 일반 파워 서플라이를 달게 되면은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분명히 풀 모듈러를 쓸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케이스에다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안 되니까 ATX 사이즈는 못 달 것 같고 마이크로 ATX, 그러니까 SFX 사이즈의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마침 SFX 사이즈의 파워 서플라이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는 좀 아쉬운 게 화이트는 아니에요. 블랙이긴 한데 걔가 있으니까 걔로 다시 갖고 와서 장착을 해볼게요. 이거 파워 서플라이 괜히 샀네. 이거 돈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FSP 파워를 갖다가 다시 갖고 왔는데요. 얘는 사용 설명서를 비슷한 거를 읽어보니까 세미 팬리스 모드가 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팬이 안 도는 모드가 있는데, 얘는 보니까 파워에 들어가는 부하가 전체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이 850W의 한 20% 정도가 들어갔을 때는 팬이 안 돈다고 합니다. 그럼 20%면은 얼마야? 85 곱하기 2 하면 한 170W 정도 되는 거죠. 170W 미만으로만 얘가 사용을 하면은 팬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이죠. 왜냐면 제가 이 CPU 사용 전력을 70W로 제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겠네요. 와, 이거 케이스에 이거 파워 서플라이가 안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마이크로 ATX 사이즈 파워는 확실히 작죠. 진짜 엄청 작아가지고 이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ATX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가이드도 따로 별도로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장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가 얘에다가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나사를 갖다가 박은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케이스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ATX 사이즈랑 딱 맞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또 특징이 있다면요, 이런 케이블들을 갖다가 이 뒤쪽 공간으로 넣어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넣으면은 이 오른쪽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을 갖다가 완료를 해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워 전원 메인 케이블이고요, 이쪽은 CPU로 들어가는 보조 케이블, 이렇게 두 개만 딱 연결을 해줬어요. 진짜 이거 파워 서플라이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상당히 이제 조그맣고 뭔가 단단한 느낌? 단단한 느낌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방 안에 보통은 이제 에어컨 쓰실 테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에어컨 바람을 갖다가 직방으로 맞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커브 옵티마이저 전력 제한을 70W로 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20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네벤치 10분을 돌려봤는데 이때 테스트할 때 제가 방 온도가 한 27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이클이 반복이 될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91, 2도 정도? 한계점 근처까지 찍기는 하는데 95도까지는 안 올라갔고요. 점수는 17,00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장 그래픽만 쓰는 컴퓨터다 보니까 어차피 게임도 잘 못 돌리고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TX 3050 높은 제품이라도 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오버워치 하나 정도 돌려봤는데 풀 HD 중간 옵션 기준으로 해서 평균 100프레임의 하위 1%는 75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참고로 메모리는 CL388 6000MHz 트랜스퍼 세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8700G의 내장 그래픽 성능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만들어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 카드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게임할 때 보면은 CPU 온도는 최고 한 65도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 역시 방 온도는 27도 정도였고요. 전력은 70W로 고정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이렇게 방열판이 빨갛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작동할 때 귀를 대보면은 당연히 팬이 아무것도 안 도니까 소음이 없어요. 그리고 CPU를 풀로드를 시켜도 어차피 전력 소모를 70W로 제한을 해놔서 파워 서플라이 용량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쓰기 때문에 파워팬도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RTX 3050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달면은 이 SFX 파워 서플라이 기준으로 하면은 부하를 한 20% 이상으로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팬이 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픽카드를 안 달고 쓴다고 하면은 팬이 안 돌겠죠. 그래서 모니터나 스피커들이랑 색깔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화이트를 해두면은 이런 느낌으로 책상을 꾸밀 수가 있어요. 요즘에 화이트 데스크 셋업이 유행이던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조명들도 쿨톤으로 해두니까 깔끔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쁜데 더럽게 비싼